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583년 명만력 11년 개미년 이징 최영경을 지평해 안자유를 대사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평양 서윤 고 경명은 사리어 듣고 이 사예도 익숙하지 못하니 채직하고 회령부사 조 대고는 인물이 특출하지 못하여 초탁하게도 맞지 않으니 개정하고 신계 현령 박원량은 전에 송관으로 있으면서 멋대로 법을 어기고 사정을 따랐으니 파직하소서니 답하기를 고 경명은 아랜대로 하고 조 대고는 윤호하지 않으며 박원량은 채직만 하고 파직은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이 발을 대사관이 제수하고 성공정 권상과 영천령 이 신을 효행으로 당상에 올렸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월 2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이가 병중에 출사에 숙배하고 이어 사면하니 답하였다. 아주의 병력의 전조에 못 미치고 있는데 오랫동안 승평을 누린 나머지 병정 또한 해이된 지 오래이다. 나는 가끔 그것을 생각하고 남몰래 걱정하였으며 실로 적당한 인재를 얻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였다. 경은 경장과 계기를 부단히 주장해 왔었으니 이것은 바로 경의 평소의 생각인 것이다. 지금 경이 참으로 기발한 계책을 세워 전래의 폐습을 모조리 혁파하고 이어 양병의 계획을 세운다면 국가에서 다행일 것이다. 서경에 융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고 유자도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대이다고 하였으며 순자도 군대가 크게 정리되면 천하를 제어할 수 있고 작게 정리되면 가까운 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군대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니 경은 그 점에 대하여 노력하라. 또 그 병을 조리하면서 행공하더라도 잃어볼 수가 있는 것이니 사면하지 말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월 2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함경감사 정철이 배사한 후 상소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기특하다. 경의 말이요. 지금 경이 조정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도 충간한 말을 남긴 모양이니 내 마땅히 유념할 것이다. 경도 가서 모든 일에 충실히 하라 하고 호초한 말과 단비 가죽으로 만든 이 엄을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월 2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부재학 유성룡이 모친의 병으로 인하여 사직하고 건친하러 갈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휴가와 말을 줄 것이니 가서 시병하다가 병이 낫거든 올라오라 하고 이어 아닥의 한 장을 내주어 노모에게 드리게 하니 성룡이 상소하여 사언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북도 병사 이재신이 이 서장에 경원부의 번호 2단계 등이 도적이 되어 경원과 아산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상위 3군과 비변 사이 당상들을 인견하고 파직 중에 있는 무신 오운과 박선을 서용하여 조방정으로 삼아 용사 80명을 거느리고 먼저 가도록 하고 경기 감사 정언신을 우참찬으로 도순찰사 이용을 방어사로 특별 제수하였으며 곧이어 남병사 김우서를 방어사로 이용을 남병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북병사의 서장에 경원보 안원보의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였다. 상이 경원부사 김수와 판관 양 사인은 성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잡아오더라도 별도로 물을 일이 없는 이상 바로 진전해서 목을 베어 군유를 진작시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다만 병사로 하여금 베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순찰사가 내려간 뒤에 베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신들에게 물었는데 대신들의 논의는 순찰사가 내려가서 안핵한 후에 목을 베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였다. 밤에 큰 눈이 몇 자씩 내려 인마가 통행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경들과 면대하여 논의할 때 어떤 이는 번호는 다만 깊숙이 들어와 살고 있는 오랑캐일 뿐 결코 배반할 만한 세력이 없다고 했으나 지금의 적세로 보면 그것이 번호의 배반임이 틀림없다. 전에 우리 결여부치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마련이다 하였는데 호인들로 윤번의 울타리를 삼은 것이 비록 원대한 생각이라서라고는 하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겨드랑 밑에 근심거리를 기른 것으로 오늘날 이러한 변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제 시운이 불행하고 변장들이 방어를 잘못했으면 빚어진 일이겠는가. 옛날 진 무제가 내지의 자포들을 그대로 두었다가 결국 구름처럼 어지럽게 일어나는 환란을 당하였고 우리도 국초의 외노들을 남쪽 변지에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 경운형 변란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이는 분명한 전감으로서 오늘날의 한 교훈인 것이다. 그리고 육지는 번호들이 당장 구실을 하고 있는 데에 의뢰하지 않고서는 역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기왕 우리나라에 납관을 하고 100년에 걸쳐 편호가 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루만져 왔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배은망덕을 하고 저들 스스로 천토를 재촉하여 우리의 성읍을 짓밟고 우리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하였으니 죄악이 찰대로 찬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록 멀리 있는 오랑캐라 할지라도 의당 발병하여 토벌함으로써 일노의 위엄을 보여야 할 것인데 더구나 이 성 밑의 울타리를 자처하는 적들이겠는가? 이제 만약 그들의 주의를 다스려 징계하지 않는다면 뒤에는 반드시 더욱더 그 흉악함을 드러낼 것이며 다른 여러 번호들도 반드시 구기를 우습게 보아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여겨 모두 은혜를 배반하고 덤벼들 마음을 품을 것이니 앞날의 근심이 지금보다도 더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 방면의 군대를 명하여 그들의 주의를 성토하고 응징하여 소굴을 소탕해버린다면 다른 여러 오랑캐들이 듣고 저희들끼리 말하기를 반역을 하고 거칠게 굴어봐자 과연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하고는 반역을 꾀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온순하게 굴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 서서히 온순하게 구는 오랑캐를 골라 다시 번병을 삼고 출입의 한계를 엄하게 한 다음 언위로서 어루만져 주는 것이 틀림없이 좋은 방책일 것이다. 논의하는 것은 아마 틀림없이 병화가 계속될 것이다 하고 혹은 틈을 만드는 것이다 할 것이며 또 유생의 입장에서 말하는 자들은 왕자는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림을 삼는 것이다고 하여 각기 주장들이 분분하여 나의 의사와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반란을 일으킨 자를 치지 않고도 나라를 잘 다스린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들으지 못하였다. 이른바 병화가 계속될 것이다 또는 틈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은 까닭없이 군대를 일으켜 무덕을 더럽히는 경우를 말한 것이고 지금 이적들을 토벌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오랑캐들이 비록 완악하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쪽이 옳고 그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들이야 하여 어찌 모르겠는가. 북쪽 지방에 새로 병난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모두 경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며 적을 방함해서 변장이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할 것이다. 수비만 튼튼하게 한다면 토병하고 난 후에 그들이 설사 당락의 분풀이를 해온다 하더라도 오랑캐 용병은 원래 지구전을 못하니 견성 아래에서 저들 스스로가 죽음을 부르게 될 것이다.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영원한 안정을 다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니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전에 이르기를 책량이 많은 자가 승리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군대 일은 빨리 서두르는 것을 귀히 여긴다고 하였다. 경들은 지모 있는 무신들과 수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고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삼가 선교를 받더니 바로 시기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북로 번호의 흉력함이 이와 같은데 어찌
고식책만 세우고 그 주위를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생각도 한번 응징함으로써 그 길을 떨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지의 군주들도 정밀하게 뽑아 전열을 정비해야 하고 식량을 점차적으로 운반하여 군량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순찰차를 내려보내 본도의 병력과 군자를 점검하여 군졸은 얼마가 필요하고 군량은 얼마가 소요되며 기타 형세의 편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헤아린 다음 빠짐없이 치계하게 한 후에 군마를 출동시켜 천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도병사 이 제시는 비록 재력은 있다 하지만 사실은 서생이어서 혼자에게 중임을 맡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남도병사 김우서가 누차에 걸쳐 북방의 책임을 맡은 바 있고 재주나 지략도 무리 중에 뛰어나니 우소를 방어사로 삼아 즉각 달려가서 지휘하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0일 개사 두번째 개사 비변사 낭청이 아뢰기를 이렇게 인재가 부족한 때는 단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 병사 임진, 전 참사 이승남, 전 부사 양사준, 전 참사 유옥, 전 현감 이정서, 전 만호, 송전 등은 다 쓸만한 인재들인데 귀양가 있거나 갇혀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북도 요해처의 진도를 각각 나누어 방어하게 하여 공을 세워 충성을 바치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0일 개사 세번째 개사 내금위의 노수신이 상소하여 방어에 임할 것을 자원하니 전교하기를 그 사람이 적진히 나아가 싸울 것을 자원하니 가상한 일이다 하고는 술과 궁치를 내리며 조방장 박선에게로 가 그의 지위에 따르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0일 개사 네번째 개사 연서찰방 이충원 중림찰방 심일취가 영말 보첨에 관한 일로 병조의 감결을 받고도 병조의 대문 밖에와 대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내어 말도도 야윈 것이 많았으므로 군부에 내려 주문하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0일 개사 다섯번째 개사 경원부에서 서울에 왔던 번호들이 아직 본토에 돌아가기 전이므로 중도에서 잡아 함흥부에 가두고 그들의 부영으로 하여금 반란에 가담했던 오랑캐들을 잡아 속 바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0일 개사 여섯번째 개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북도 평사 이 대의지는 품질이 낮고 신망도 별로 없으니 채직하소서 하니 비변사에 물어보라고 전교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 대지는 무죄가 탁월하고 남들은 힘이 있어 품질은 비록 나았더라도 육막에서는 쓸만한 인물이니 꼭 재직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0일 개사 일곱번째 개사 비변사에 전교하였다. 지각 없는 저 하찮은 무리들이 큰 나라를 넘보고서도 벌이나 천갈 같은 흉독을 함부로 부리려고 하니 그 웅변의 대책이 있어 충분한 계획이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수에 있어서는 날마다 나누어 들여보내고 있으므로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겠으나 다만 추로들이 강포해지니 후일 대적이 되어 계속 덤벼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후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에게 졸개가 있어 그것을 열서하여 물으니 의논하여 아뢰라. 그 밖에 경들도 방책을 세워보고 기이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조목조목 써서 아뢰라. 도 순찰사가 떠나기 전이어서 다행히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 이렇게 글을 내리는 것이다. 백성이 있고 난 다음에야 전수가 가능한 것이니 백성들을 옮겨 변방을 채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군대는 먹을 것이 충분해야 병졸들이 믿는 것이 있어 용기가 배가 되는 것이니 경상도 연해의 각 고을에 있는 쌀을 배를 이용하여 육진으로 운반하고 배가 못 가는 곳에는 육로로 운반하되
만약 운반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여 종제들로 하여금 각기 소와 말을 내어 놓게 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산호가 있는 것이 원래 무리한 일이다. 이러한 사변을 당하였는데 비록 상전들도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더구나 노비들이겠는가? 안변 이북의 산호들 중에 건장한 자는 모두 징발하여 군대로 편성한 후 번을 갈라 북도의 방수에 임하게 하고 그 대신 하삼도의 공천으로 취급하여 주거나 혹은 다른 일로 상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최은에 관한 금령을 해제하여 병식이 보탬을 주도록 하되 다만 육진과 갑산에 하나에 채취하게 하고 기타의 것은 절대 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양계의 호막 무역 통로를 활짝 열고 또 목장에 있어서는 다른 관리가 감목을 겸하기 때문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 실정이니 감목만을 전담할 별도의 관원을 두되 우선 함경도와 강화 등에서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인재가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옛날 진, 효, 무제가 훌륭한 장수를 구하려 하자 사안은 자기 형의 아들을 청거하였고 송신종이 어진 인재를 구할 때 정호는 자기 아우를 어뜸으로 꼽았다. 경들도 친척이라는 것에 구애하지 말고 각기 아는 인재로 청가할 것이며 또 사방의 명하에 준예들을 두루 불러 모으게 하라. 이른바 준예란 슬기와 용기가 있는 선비를 말하는 것이지 유담이나 일삼는 썩은 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0일 개사 8번째 개사 전교하였다. 군대가 출정할 때 쌍말을 쓰는 일은 법전에 있는 제도이니 이번에도 쌍말을 쓰도록 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2일 을미 첫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예로부터 군령을 엄하게 하지 않고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린 자는 없었다. 김수 등을 평상시와 같이 순찰사가 내려가서 추구하여 계문한 다음 조치하도록 하였는데 패군하여 성을 함락당한 장소에 대하여 어찌 오래도록 왕법을 질취할 수 있겠는가? 빨리 선정관을 보내어 그들의 목을 베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2일 을미 두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순찰사 이하 북정 장사들에게 잔치를 내렸다. 부결이 정희적 이주초랑 김수를 순찰사 종사관으로 전부사 최경창을 다시 서용하여 방어사 종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0일 을미 세번째 기사 병조의 사목에 자원하여 육진의 방어에 임한 자는 만 3년이 되면 서을은 과거에 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공4천은 종량하되 4천인 경우에는 공천으로 대신 충급한다고 하였는데 양사가 거행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가 뒤에 윤호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3일 병신 첫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제시는 서생으로서 이번의 변경을 당하여 조치와 방략에 있어 소로한 점이 없지 않았으니 제신을 파척하고 김우서를 병사로 삼아서 쏘니 꼭 재직시킬 것은 없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3일 병신 두번째 기사 북도병사의 계본에 적이 홍융진을 포위하자 첨사 신상절은 온성무사 신립이 역전 끝에 적의 목 50여 급을 베고 이어 강 건너까지 추격하 그들의 부락을 소탕하였다고 했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북병사의 계본을 보면 훈융진 싸움에서 신립 등이 용명을 떨치어 역전한 공로가 매우 가상합니다. 우선 신립을 보상하여 전사들을 격려하소서. 그리고 병사는 원병이 모이기를 기다려 반호를 토벌하기 위하여 현재 포치 중에 있으므로 병세도 점점 신장되어 가고 있다니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재직시킬 것이 없다고 하신 성교가 실로 사이에 맞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군대는 위엄을 제1로 치는 것이기는 하나 법 적용이 합당한 연회야 주의를 받은 자가 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김수가 복패한 죄가 있어
당시의 주장이 형을 집행해버린다면 그만이겠으나 지금 주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을 세워 주위를 씻을 생각으로 28일의 싸움에서 고군으로 분투 끝에 즉 40여 급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공로로 속죄를 하기에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안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상형을 집행한다면 다소 미진한 뜻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의견이 모두 같으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래는 뜻은 알겠다. 김수는 그런 이유가 없으니 선정관을 빨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신립장군이 나오는구나.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경원 판간 양 사이도 패군 함성과 한 주의가 김수와 조금 다를 것이 없는데 목을 베어 순종한 때에 그 혼자만 혈육을 면한다면 장사를 더욱 해체하게 될 것이니 율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4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묘당에서 한 계책들을 보면 앞뒤가 전도되어 원만하지 못한 것이 많다. 경원부가 현재 적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 기발한 계책을 하나 생각해내어 천리 밖으로 승리를 결단함으로써 적을 물리쳐 백성을 안정시키고 위엄을 세워 먼 곳까지 굴복시키지는 못하고 오직 성을 함락당한 장수를 구제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 이로부터 조금이라도 기율이 있는 나라치고 수신으로서 성을 잃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그것을 용서한다면 그때 가서 강남의 한 조각 땅까지도 다 적에게 바치는 자까지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배운 적의 수급이 40이라고 하는데 그 저희는 이것을 원용하여 그를 죽음으로부터 모면시켜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오랑캐의 수급 40급만 대단한 것인 줄 아는구나. 경원성 전역에 시체가 들어졌고 해골이 쌓여 산을 이루었으며 신음하는 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상처 입은 자는 안정을 찾지 못했으며 남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남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 원통한 울부짖음이 길에 가득하고 통곡 소리가 땅을 흔들고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병사를 받고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비록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김우서가 현재 방의사로서 전적으로 정토의 일을 맡고 있으니 이 제신이 비록 군대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소와 협력하여 기각의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도움이 없다고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뜬 소문에 흔들려 경솔하게 파직을 들고 나오니 가령 제신에게 죄를 가해야 된다 하더라도 지금이 어느 적당한 때이겠는가? 내가 따르지 않자 저녁이 되어 변모를 보고 나서야 상교가 윤곽하다고 하였으니 그 처사가 어찌 이와 같단 말인가. 이 뜻은 색성지만 알고 있도록 하라. 이때는 선조가 현명하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4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신립은 가자 하는 것이 옳으나 교수를 지어야 하유하도록 하고 그의 어미에게 쌀과 콩을 합하여 20석을 내리라. 부령부사 장의현은 따로 건원을 지키면서 반적이와 포위하자 고군으로 혈전 끝에 적을 물리쳤고 훈용 첨사 신상절은 반적이와 포위했을 때 힘을 다하여 막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용기를 내어 출병하여 신립과 합세하여 적을 쳐부수고 돌아왔으니 이 두 사람이 공도 작지 않다. 정의현은 가자할 것이며 신상절은 네 작업을 뛰어넘어 어모로 삼고 준직을 제수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북병사 이 제신은 사납고 모진데다가 처사까지 앞뒤가 맞지 않아 북변을 지키면서 위항만을 일삼아 열보에서는 마음을 돌리고 본호대로 원망하고 배반하게 하였으니 오늘의 이러한 변란이 있게 된 것도 실은 제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란이 일어나자 겁에 질려서는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외로운 성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달려가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사들의 생사와
축의 창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을 지적한 것인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전도되고 창란된 장계를 전후하여 올렸던 것입니다. 군기를 거르쳐 성을 함몰시키고 나라를 욕되게 한 죄가 크니 잡아들여 추국한 다음 율에 의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제신을 어찌하여 그렇게 논하는가. 이후에 비록 서서히 논할 수는 있으나 지금으로선 결코 따를 수 없으니 내 뜻을 이해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4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비변사와 병조의 당상들이 요즘 건청하거나 처리하는 일들이 장책은 하나도 없고 거의 구차한 것들 뿐이니 모두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슬기로운 자도 천녀 일실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근로해야 하는 때에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4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지사 성 세장의 졸기.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순찰사 정은신이 배사하니 두구 수은갑 돌검 공전 초피 이엄 그리고 앞트인 남필단 천리 표피 일령 호초 일두 낭자 일부를 하사하고 종사관들에게는 궁시 서피 이엄을 하사했으며 신립에게는 금대 일요와 남필단 천릭을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이가 아래였다. 이때 또 병난이. 우리나라가 오래도록 승병을 누리어 태만함이 날로 더해 안과 밖이 텅 비고 군대와 식량이 모두 부족하여 하찮은 오랑캐가 병경만 침범하여도 온 나라가 이렇게 놀라 술렁이니 혹시 큰 적이 침범해 오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어떻게 계책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먼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대비한 다음에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어 적이 오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한심하고 간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더구나 지금 경운의 적으로 말하면 1, 2년 만에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만약 병위를 한번 떨쳐 그들의 소굴을 소탕해 버리지 않는다면 육지는 평온을 누릴 기회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서둘러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 후일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미봉책만 쓰려 한다면 어찌 한 모퉁이에 있는 적만이 걱정거리겠습니까? 아마 뜻밖의 환란이 말할 수 없이 많게 될 것입니다. 신은 원래 부유로서 외람되이 병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애태우며 생각한 나머지 감히 한 가지 계책을 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대강만을 아뢰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대하여 자세히 아뢰겠습니다. 그 조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능을 임용할 것. 둘째, 군민을 양성할 것. 셋째, 재용을 풍족하게 만들 것. 넷째, 번병을 튼튼하게 할 것. 다섯째, 전말을 갖출 것. 여섯째, 교화를 밝힐 것 등입니다. 현능을 임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요체가 있는 것이니 임금이 위에서 조종하면서 그리 힘들이지 않고도 다스리지 않는 것은 현자가 위에 있고 능자가 직에 있으면서 제각기 성의와 재주를 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관직을 제수할 때면 의당 사람을 고르고는 있지만 아침에 임명하고 저녁에 딴 곳으로 옮겨버려 자리가 따스해질 겨를이 없으므로 비록 그가 임무를 다하고 싶더라도 다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공, 소공, 이윤, 부열과 같은 어짐과 재주가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를 맡겨다가 내일은 사구를 맡긴다면 치적은 이루지 못하고 분주히 수고롭기만 할 뿐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만큼 어질지도 재주가 있지도 않은 자이겠습니까? 지금 관리가 자주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정병이고 둘째는 피혐입니다. 정병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신하에게 하교하여 모든 일에 있어 실을 힘쓰고 형식적인 습속을 따르지 말 것이며 실제로 병이 아니면
정사를 못하게 하고 간혹 병을 핑계대는 자가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규치하며 반드시 병을 핑계하는 자가 있으면 규치하며 반드시 열흘 동안 병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정사를 허락하고 첫 번째 정사를 한 후 열흘이 지난 후에야 재차 정사하게 하고 두 번째 정사한 후 또다시 열흘이 된 후라야 비로소 3차 정사를 허락할 것이며 만약 같은 관아에서 한 관원이 정사를 하였으면 다른 관원은 함께 정사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만약 병이 있어 부득이 함께 정사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그 관아 전체가 회의를 하여 입게 한 연후에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변하는 폐단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염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릇 대간에 있어 합당치 않은 인물인 경우는 제외하고 비염 때문에 채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조정조에서는 대간이 비록 추구를 당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차하지는 않았고 사헌복을 추구할 경우에는 사관원에다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요순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매사를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대관들은 추구를 당하고도 행공을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별로 염치에 관계되지 않는 것처럼 넘기면서도 유독 대간에 있어서만은 반드시 성현이 되기를 요구하여 털걸 만한 잘못이 있어도 반드시 채차를 하고야만 합니다. 임금이 이목이 되고 있는 그들이 자주 바뀌면 공론이 따라서 갈팡질팡하게 되니 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채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자연 다른 관에까지 파고돼 역시 자주 채차하게 있게 되니 모든 지적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고사를 상고하여 대간이 추구를 당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차하지는 않는다는 규정을 부활하여야만 비염의 폐단이 바로 잡아지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자주 밖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나 적임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자리를 오래 맡겨 놓는 것이나 치적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대속 관원에 있어 일반 규정에만 얽매지 말고 널리 현재를 찾아 모아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힘쓰고 대관을 제수할 때는 반드시 대신들의 뜻을 물어서 가려 임명하실 것이며 일단 인재를 얻어 믿고 맡겼으면 뜻말로 인한 동료가 없어야만 현자에게 맡기고 능자를 부리는 시료가 있을 것입니다. 군민을 기른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은 양민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양민을 하지 않고서 양병을 하였다는 것은 옛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부차의 군대가 천하의 무적이었지만 결국 나라가 망한 것은 양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민력이 이미 고갈되어 사방이 공공한데 당장 대적이라도 나타난다면 비록 제갈량이 앉아 계략을 짜고 한신 백기가 군대를 통솔한다 하여도 어찌 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발하려 해도 조발할 군대가 없고 먹이려 해도 먹일 곡식이 없으니 아무리 슬기로운 자라 할지라도 어찌 재료가 없음을 핑계 삼지 않겠습니까? 이는 모든 새 군사의 임무가 괴롭고 수월함이 고르지 않아 수월한 자는 그런 대로 견디지만 괴로운 자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도망을 가면 그 일족이 책임을 지게 되어 연쇄적으로 화가 번져 가서 심한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몽땅 비는 사례까지 있게 되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현명한 자를 각별히 선택하여 국을 설치하여 군적을 관장하게 하고 괴롭고 수월한 자를 서로 교대시켜 그 역을 균등하게 하며 군사가 도망간 지 3년이 지나면 한정을 다시 모집하여 그 자리를 메우는 등 반드시 모든 새 군사가 다 지탱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일족의 책임을 지는 폐단을 없앤다면 군민의 힘이 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휴양, 생식 등에 관한 규정은 국을 설치한 뒤에 그 일을 맡은 자가 강구하면 되는 것이며 훈련 방법이 있어서 우선 양민부터 하고 나서 논의할 일입니다. 재용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족병은 족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00만 군대가 하루아침에 흩어지게 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가저축은 1년도 지탱 못할 빈약한 것이니
참으로 나라가 날아납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위아래가 이러한 걱정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재정을 늘릴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어찌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으니 큰 도적이라도 나타나 남쪽이나 북쪽에서 돌진하여 온다면 무엇으로 군량을 할 것입니까? 국가의 저축이 날로 줄어드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은 것이고, 둘째, 수세를 맥도로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제사가 번독한 것입니다.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조정조에서는 세입은 많았는데 씀씀이는 넓지 않았으므로 1년이면 반드시 넘기는 것이 있었으니, 그렇게 해가 거듭된 끝에 홍부 형상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 세입으로 그해 1년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데다가 권설은 날로 불어나고 용관은 너무나 많아서 해마다 숙저로 경비를 메워왔으므로 200년이 된 이 나라에 단 1년의 비축도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세입을 헤아려 세출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관은 무익한 지출을 일체 혁파하여 전수의 관 역시 규획을 엄하고 분명히 하여 도난을 당하지 않게 하야만 비로소 바닥이 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수세를 맥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10분의 1의 조세를 받았으나 공용이 모자라지 않았고 백성들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조정조에서 9등급으로 수세를 하였던 바 그 법이 세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기에 관리는 게을러지고 백성들은 완악하여져서 번번이 급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명예를 구하는 미천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하를 상지상으로 삼더라도 급제하지 않은 전답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 구경이 어찌 바닥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세가 이러한 데 이르렀으니 비록 어진 수령이라도 감히 급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생은 날로 공경에 빠지고 요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경에 처하게 된 원인은 해결해 주지 않고서 오직 급제하지 않는 것만이 나라를 저버리는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적자들이 더욱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인인 군자로서 차마 어찌할 짓이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공안을 개정하여 전역으로 하여금 10분의 7, 10분의 8 정도를 절감받게 한 후에야 경우에 따라 가세할 것은 가세하도록 하여 국용에 여유가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끝내 공사간에 풍족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제사가 번독하다고 한 것은 이렇습니다. 옛날의 성제 명왕이 누가 대효가 아니었겠습니까마는 제사에 있어서는 번독하지 않은 것을 귀히 여겼으며 종묘에는 월제만 지냈고 원묘에는 없었습니다. 한나라 이후로 원묘를 두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이 이미 고제가 아닌데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점 잘못 전래되어 지금은 일제를 지내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너무나 번독한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종묘와 강릉에서는 상망제를 행하고 문소전 연은제에서는 삼시제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조정을 추원하는 성효에서 나온 것이지만 당우와 3대 시절의 성왕들의 제도에 비한다면 번란하다는 경계를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사는 정성과 정결함이 중요한 것인데 문소, 연은 두 전에는 하루에 3번 제사를 올리므로 주관하는 자고 권태를 느끼고 일상적인 습관에 젖어 음식도 정하게 잘 익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릇도 깨끗이 씻지 않아 정성도 없고 정결하지도 못하니 신들도 틀림없이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왕의 효도가 어디 거기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제사도 양감하였는데 더구나 지금은 나라 전체에 저장된 곡식이 없어 한 해 흉년 든 정도가 아닌데 어찌 변통할 방법이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종묘에만 종전대로 상망제를 올리고 강릉에는 내 명일에만 제를 올리고 문소전 연원제는 하루 한 차례만 행하고 나머지 두 때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음을 제기하고 찬스를 정결히 하여 정성을 다한다면 제왕의 효도에 있어 조금도 손색될 것이 없고 오히려 빛이 날 것이며
제수 비용도 3분의 1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의 연령께서도 대업을 넓히고 기지를 개척하시는 성상의 성효에 감동하여 향기로운 제사에 더욱 헌명하실 것입니다. 본병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복심이라면 사방은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지만 복심이 믿는 데가 있어 안정을 누릴 것인데 지금 사방의 여러 고을들이 모두 잠패되어 있는 데다가 감사까지 자주 바뀌어 백성들이 도주가 어느 사람인지도 조차 모르고 있으니 가령 봉악한 적이 불의에 나타나 사납게 쳐들어온다면 감사가 비록 창졸간에 절제를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서로 믿지를 않아 명령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패잔한 작은 고을들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밀력이 신장되도록 하고 감사를 골라 임명하되 오래 맡겨 언의가 도 전체에 미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신복하도록 만든다면 평상시에는 휴양이 될 것이고 유사시에는 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니 울타리가 튼튼해지고 나면 국가는 반석같이 안정될 것입니다. 혹자는 감사의 권한이 너무 커질까 의심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감사로 임명되면 모두가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데 오르지 않는 자는 10여 년씩 있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권한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양계를 맡아가면 그 재임 기간이 24개월에 불과하고 다른 도도 이와 비슷한데 그 2년 동안 어떻게 한도를 마음대로 하여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사람만 제대로 고른다면 고난이 커지는 것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전 말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는 전마가 몹시 귀하여 혹시 군대를 조발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보졸 밖에는 쓸 수 없으니 말탄 저들과 보졸인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섬에 있는 말도 문서에만 있고 실제 수는 적어 날이 갈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령 고실이 없다 손치더라도 섬에 흩어져 있는 야수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유사시에는 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외의 무사들 중에 기사에 능한 자들을 골라 제주를 시험하여 그 중에 우등자를 뽑은 다음 그들을 목장으로 보내 본도의 도사 또는 본업의 감목관과 함께 감목을 하게 하면서 그 무사들로 하여금 목장에서 전용에 적합한 장마를 스스로 고르게 하되 입격한 성적 순위로 나누어 준 다음 말의 털빛과 크고 작음, 높고 낮은 등의 척존수를 기록한 적을 세부 작성, 일부는 병조로 올리고 일부는 사복시로 보내고 일부는 본관에다가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는 말은 자신이 잘 먹이게 하여 매년 말에 서울은 사복시에 외지는 본읍에서 각각 그 비척을 살펴 상과 벌을 내리고 만약 말이 죽었을 경우에는 관에 구하여 금지를 받고 그것이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죽은 것이면 값을 따져 징수하고 만약 5년이 넘어 죽었으면 값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변이 닥쳤을 때는 적을 살펴 그것들을 전마로 수용하며 그 사람이 만약 종군을 한다면 그 말은 자신이 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섬의 말들이 설모없이 버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탈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마, 호마도 널리 무역하여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무사들에게 나누어 주면 무업에 종사하는 자는 말이 없을까를 걱정하지 않게 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유사시에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화를 밝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있듯이 옛부터 지금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다고 하였고 맹자도 이르기를 어진 자로서 자기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없으며 의로운 자로서 자기 임금을 뒷전으로 여기는 자는 없다 하였습니다. 설사 식량이 충분하고 군대가 족하더라도 인의가 없다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풍속이 박악하고 의리가 모두 없어진 것은 기한이 절박하여 염치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지만 역시 교화가 제대로 되어
제대로 안 되어 강류를 진작시킬 수 없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기는 일개 웅걸한 장군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말에도 도로 편안하게 하여 주고 의로 다스리며 예로 움직이고 인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이니 이상의 내 덕을 잘 닦으면 흥하고 패하면 쇠한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무릇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로 가르치고 의로 격려하며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해야 한다.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을 알면 크게는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작게는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오기도 오히려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 하물며 지금 상황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찌 교화가 급선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니 우선 주자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태학과 사학의 관으로부터 적임자를 골라 선비들을 가르치고 외방 군업의 교관들도 비록 다 적임자를 골라 둘 수는 없을지라도 역시 별도의 계책을 세워 유풍을 일으킴으로써 점점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이 스며들게 해야 할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포기해버릴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6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역서에 착오점이 많다 하여 그것을 수술한 관원들을 조옥에서 추구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6일 기한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가 앞서 상번 군사와 입방 군사가 모두 비패하니 이제 복마를 제해주고 또 외방에서는 무과를 응시하기 위해 온 거자들에 대해서는 시험이 끝나는 대로 즉시 새로 선정한 정로위에 배속시켜서 각 요회처를 나누어 방어하게 할 것을 건백하였었다. 이 때문에 문벌 좋은 집의 자제들이 그것을 괴롭게 여겨 응시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무사히 수가 줄어들어 혁파하였었다. 이때 와서 동지 신익이 그에 대한 상소를 하였으므로 상이 그 문제를 다시 묘당에서 논의하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병조판서 이인은 현재 피론 중이면서 골문에 나와 대지하여 공론을 경멸하였으니 추구하소서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뢰기를 양사주는 전에 불영부사로 있으면서 귀화하여 온 호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여 호인들이 너무나 시달리다가 그가 체임되어 돌아오는 시기를 이용하여 길을 가로막고 행정을 뒤지고 그의 첩의 옷을 벗겨 보이는 등의 난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변방의 근심을 격동시킨 죄가 큽니다. 잡아다 추국하도록 명하소서. 도승지 이 해수는 요즘 하는 일이 여망에 맞지 않는 것이 많으니 제재시키고 용강 혈령 이 방필은 창기에 빠져 광가에 배를 끼쳤으니 파직시키소서니 답하기를 양사준 이 해수는 아랜대로 하고 이 방필은 추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충주 목사 이선이 논박을 당한 이후로 병을 핑계하여 나오지 않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호조 정랑 이 계정은 이 일 처리하는 것이 두서가 없고 형조 정랑 유영부는 전혀 맡은 바를 일을 살피지 않으니 모두 퇴직시키소서니 답하기를 이선은 체임시키고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비변사의 공사로 양남, 연해, 창원, 양산, 장흥, 순천, 영광, 강진, 해남 등 고을의 문관 수령을 모두 체임하여 무신으로 대체 임용하고 무신으로서 영불, 서용, 사거, 사판, 탈, 고신, 파직 등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시 서용하기로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북병사의 서장에 이달 9일 오랑캐 무리가 다시 훈융진을 포위하여 왔는데 다수를 사살하니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고 하였다.
선조 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2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도 순찰사의 서장에 신의 일행이 강원 경내에 왔을 때 인마 등에 대한 지공을 다른 고을과 서로 협력하도록 정하지 않고 오직 지나가는 길목의 그 고을에서만 전담하게 하여 장사가 즉시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감사 권징을 추구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선조 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전라감사 홍련은 거칠고 비루한 인물이니 재직시키고 선천무사 신익은 탐욕스럽고 비루하니 파직시키소서. 좌윤 최원은 전일 수령으로 있을 때 근신하지 못하였으니 재직시키시고 담양구사 이여원은 사리에 얻었고 용렬하니 재직하고 개천군수 이언명은 배려스러우니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홍련은 재주가 있어 참으로 썩은 선비가 아니며 신익 또한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아니니 윤호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실록 16권 17권 선조 16년 2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이가 인견했을 때 탑전에서 6개의 조항의 상소를 올렸는데 그것을 비변사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였다. 이 상소문의 내용은 나라를 위한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다. 나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는 공경에서부터 아래로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절이나 간청 따위의 사사로운 짓을 하지 않는다면 하는 일이 없어도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라는 말이다. 현능을 임용하는 일, 군민을 기르는 일, 재용을 유족하게 하는 일, 번병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 전말을 갖추는 일, 교화를 밝히는 일이 모두 거기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좋은 법, 아름다운 뜻이라도 시행될 수가 없어. 비록 날마다 그 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수고롭기만 할 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은 성지만 알고 있으라. 선조 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2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이 제신을 잡아들여 공문하도록 하려니 윤허하였다. 방어사 이 김우서를 북병사로 삼았다. 선조 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2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상이 북도 우후 이 인길이 겁에 질려 숨어 다니느라 오랑캐 무리들이 횡행하여도 한 번 나와서 처부수지 못한 채 군기를 걸어친 것과 길주목사 이 난수가 사변 당시 북병사로부터 군대 징발의 격서를 받고도 즉시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지 않고 모른 채 물러나 주장의 명령을 크게 어겼다는 것을 들어 잡아들여 주문할 것을 명하였다. 선조 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북병사의 서장이 16일에 장사를 징발하여 길을 나누어 쳐들어가 적호의 부락을 소탕한 끝에 그들 부락을 거의 다 불태우고 적호 150여 명의 수급에서 길을 잘라 올려 보낸다고 했는데 입계하니 비변사가 예 전교하기를 이 제신에 대하여 나는 이미 그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므로 나 역시 혼자 고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이미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잡아온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니 논의하여 아리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이 제신건에 대한 참으로 상교와 같습니다. 다만 도사가 이미 떠났는데도 중로에서 그만두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니 일단 잡아온 후에 주상께서 단안을 내리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무가 별씨를 병진년의 예대로 초시에서 800명, 전시에서 300명을 뽑되 양계는 향시를 치르게 하고 하삼도는 아직 출신하지 못한 변장들에 대하여는 해당 도내에 출신한 사람들이 임시로 맡게 하고 모두 올라와 시험에 임하도록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2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북병사가 서장에서 적호의 부락을 소탕하여 적호 65명의 수급을 베어 올려 보낸다고 한 내용에 관하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상가 북병사의 서장을 보니 탁두 부락이 가장 험조하고 또 수악이 살고 있던 곳이기도 한데 김우추가 시세를 타고 진격하여 이미 소탕을 끝내고 그들이 숨어있는 곳까지 추격한 끝에 많은 차맥을 거두고 전군을 하여 돌아왔다고 하니 군의 수치를 싣게 되었습니다. 신들이 당초 오운에 대해 말했던 것은 다만 함부로 죄 없는 자까지 건드렸다가 다른 곳의 번호들마저 서로 선동하여 난동을 일으킬까 염려했어였는데 그것이 아닌 적고들이야 어찌 정토를 늦출 수 있겠습니까? 이 제신이 쓴 계책이 참으로 사이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들의 군공이 있었으는 도 순철사가 분동하여 계문하기를 기다린 후에 상을 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윤 2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신상자를 빨리 준직에 올려 임명할 것을 명하자 전조에서 현재 그에게 맞는 빈자리가 없고 그를 다른 관직에 옮겨 임명하여 변방의 사정이 동료되게 하기도 어려운 일이라 하여 이를 비변사에 논의하게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전일 최윤호가 조선만으로서 공을 세워 그에게 훈련 주부를 겸직으로 제수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에도 그 예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예빈정, 윤담유를 사성으로 옮겨 제수하고 신상절에게 예빈정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윤 2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논계하기를 몸이 2,000리 밖에 있는 자에게 갑자기 예빈정을 겸대시킨다는 것은 정체로 보아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관아의 장관 자리를 오래 비워둔다는 것도 안 될 일이니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윤 2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와서 별제 한 호는 용심이 거칠고 비루한 데다가 몸가짐이나 일 처리하는 것이 이서와 같아 의관을 갖춘 사람들이 그와 동렬이 되기를 부끄러워하니 퇴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윤 2월 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순노어사로 경기에 있는 허봉을 강원도에는 이기를 황해도에는 김성희를 각각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기를 점검하게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2월 5일 윤 2월 5일 무 첫 번째 기사 선정관 이극선이 김수의 형을 집행한 후에 서울에 들어와 아뢰기를 신이 지난달 24일 행령에 도착하여 전지를 북병사 이제신에게 보냈더니 대체로 사수의 형을 집행하는 데는 반드시 3일을 지나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3일을 기다렸다가 26일 해시의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정관이 내려갔는데도 적시 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 이제신의 죄가 더 중하니 그를 추구하도록 전지에 그 조항을 추가 기입하고 이 극선도 함께 근무에 내려 추구하라 하였다. 이 극선이 처음에는 공제를 적용하여 장 100으로 결정하였는데 사관은 이 죄가 가볍다 하여 파직할 것을 청하였고 뒤에 사헌부에서는 또 그 죄가 군유를 거르친 죄인데도 군부에서는 표신을 계류한 것으로만 조율했다 하여 다시 조옥에 내려 추구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장 100에 유 3천리로 조율하고 공의에 따라 각각 1등씩 감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윤 2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지난달 병조판서 이이가 조강에 입시하여 아뢰기를 신이 마음에 있는 바를 다 아뢰고 싶으나 경련에서는 반드시 강사가 끝난 후에 이를 아뢰게 되어 있으므로 전조하는 시간이 길어져 미안합니다. 한가할 때 소대하여 주소서
한데 대하여 한가한 날 소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는 사항의 하교가 있었는데 그때 입시했던 사관 권극지 장령 황섬이 와서 피험하여 아뢰기를 이가 만약 아뢰어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경륜에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강 때 입시한 사람이 많아서 조용히 아랠 수가 없으면 주강이나 석강 때 아뢰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인데 지금 꼭 무시로 소대할 것을 정했으니 뒤 배단이 있을 듯합니다. 신들이 그때 그것을 미처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신들을 채직시켰었어 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이 군신 간의 간격에 만들어 내리야 하니 심수를 알만하다. 지금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사직할 것은 없다. 하인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윤 2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출사하도록 할 것을 아뢰니 답하기를 그 사람들은 채직시켜 마땅하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시 출사하기를 청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윤호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윤 2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의 사직 상소를 입게 하니 답하였다. 사직하지 말라. 오늘 장사가 끝나는 대로 인견하겠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윤 2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박근원을 도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윤 2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전 주부 윤정이 정철을 소박하여 간 곳을 모르게 만들었으므로 의건부에 내려 추고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윤 2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북병사 이재신의 원정을 입게 하니 전교하였다. 전교는 무시하고 김수 등을 바로 행형 못하게 한 사연으로 형추를 제하고 감사로 조율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윤 2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성을 함락당하고 나라를 욕되게 한 죄는 사실 주장에게 있는 것인데 수토의 신하가 이미 죽음을 당한 이상 이제 신민만이 혼자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신을 3일씩이나 계류시켰으니 명을 어기고 법을 무시한 죄는 더욱 중합니다. 감사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논의한 뜻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제신이 성을 함락당하고 나라를 욕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창졸간의 변란을 당하여 주선하고 책응한 공훈도 있으니 지금 그것을 다스릴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표신을 계류시켜 3일 후에 형 집행을 하게 한 일은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일로서 그 죄만으로 참으로 사죄에 해당하나 그 정상을 헤아려 보면 생각을 잘못한 것에 불과한 일이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윤 2월 2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양성 현감 방문은 탐욕스럽고 비루하니 파직시키시고 사도 첨정 김희철은 사리에 얻으니 채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희철에 대해서는 아랜대로 하라. 방문은 지금이 농사철인데 풍문만으로 수령을 재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탐욕스럽고 비루하다고 한 것은 무슨 일을 지적한 것이며 또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를 회개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비록 어떤 예리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수령들이 전후하여 징렴을 일삼아 무리가 파다하기 때문에 농계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추고하여 경계심을 갖게 하라 하였는데 뒤에 윤호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윤 2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 일을 인견하였는데 아랠 일이 무엇인지는 정원이 쥐품하니 답하였다. 변장의 식량에 대하여 의정하였고 목장의 말들을 관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되 우선 한 곳을 선정해 시험해 보도록 비변사에서 논의하여 아뢰게 하자는 것입니다. 의서 강의와 천문 습독을 퇴거하는 것은 해조에서 승전을 받아 처리할 것, 공안 퇴거 논의와 설국의 개정권은 정의품 이상이 헌의하여 결정할 것, 군적의 고허를 균등하게 정하는 것을 기관을 설치하고 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
승전을 받들어 군현을 합병할 것 등이었는데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어서 내가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하겠다. 선조실록 17관 선조 16년 윤 2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은계 찰방 김경심이 계승부의 천수정 뒤산에다가 자기 아비를 장사했는데 전조의 명성지인데다가 임금 행차 때에 주정처인 곳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소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렸다는 경영관의 아뢰에 따라 의금부에 느려 추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장 100유 삼천리로 조율하여 갑산부에 입에할 것을 입게하니 전교하였다. 경운으로 보내야지 왜 갑산인가? 경운에 입에하도록 하라.